모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상자를 반드시 한 개씩 사용하는데 필요한 선이 몇 개인지 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삽이랑 사랑 5만 사용해서 69개의 구슬을 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씩 사용하겠으니까 3, 4, 5를 먼저 사용할 거예요. 그럼 3, 4, 5 다 더하면 12개입니다. 12개를 또 빼면 69에서 11을 빼면 57개입니다. 이 식에서는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3개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5 곱하기 10을 했을 때는 50이니까 57 빼기 50은 7입니다. 여기서는 이 5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10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개가 남았습니다. 3 더하기 4는 7입니다. 그래서 7 더하기 7은 0이므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3이랑 4로 2개 합쳐서 두 상자를 사용했습니다. 합치면 2 더하기 10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0 더하기 3은 15입니다. 그래서 답은 15상자입니다. 질문 없어요? 구슬을 3개, 4개, 5개씩 담을 수 있는 세 종류의 상자가 있습니다. 구슬 69개를 이 상자들에 꽉 차게 모두 나눠 담으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상자를 반드시 한 개씩은 사용할 때 필요한 상자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상자를 모두 한 번씩은 사용해야 된다 했으니까 3개짜리 상자, 4개짜리 상자, 5개짜리 상자를 하나씩 우선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담을 수 있는 양은 3 더하기 4 더하기 5로 해서 12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구슬 개수가 69개라 했으니까 69에서 12를 빼서 남은 구슬의 개수는 57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은 50, 이번에는 5개씩 담을 수 있는 5개 구슬을 5개 담을 수 있는 상자를 5 곱하기 10은 50이므로 구슬을 5개 담을 수 있는 상자가 10개 있으면 50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은 구슬의 개수가 57이었으니까 57에서 50을 빼면 7이 남으므로 남은 구슬의 개수는 7개입니다. 이제 나머지 3개, 4개, 5개짜리 상자를 갖고 7개를 만들어 보면은 3 더하기 4는 7이므로 3개짜리 상자와 4개짜리 상자를 하나씩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는 구슬은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식에서는 상자를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상자를 한 개씩 사용했으므로 세 상자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상자는 5개짜리 상자를 10개 사용했습니다. 상자를 10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식에서는 3개짜리 상자, 4개짜리 상자를 하나씩 사용했으므로 상자는 2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0 더하기 3은 15이므로 답은 15상자입니다. 다음 제가 굳이 살 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눈금 한 칸의 각도는 한 칸의 각도를 구하려면 전체 360도에서 큰 눈금이 12개가 있으니까 360도 나누기 12를 하면 됩니다. 그럼 큰 눈금 한 칸의 각도는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각도는 30도가 5번 있으므로 30 곱하기 5를 해서 150도가 됩니다. 이제 니은의 각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니은의 각도는 여기의 각도인 30도에서 작은 바늘이 지금 여기가 작은 바늘이 40분 동안 움직인 각도니까 30도에서 작은 바늘이 40분 동안 움직인 각도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바늘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30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30도 나누기 2를 해서 15도가 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15도 나누기 3을 해서 5도가 됩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5도 곱하기 4를 해서 20도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각도는 30도에서 20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10도가 되기 때문에 니은의 각도는 10도입니다. 그리고 전체 각도는 기억 더하기 니은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150도 더하기 10도가 되므로 160도가 됩니다. 전체 각도는. 그래서 정답은 160도입니다. 다음 시각 시사 선분을 가리킬 때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을 이는 작은 쪽의 각도를 구해보세요가 문제입니다. 빨간 부분은 기억, 파란 부분은 니은입니다. 큰 눈금 한 칸의 각도는 360도 나누기 12는 30도입니다. 여기서 12칸이 있으니까 12칸이 있으니까 이게 원 전체 둘레는 360도니까 원의 둘레? 원은 전체 둘레 360도. 원의 각도는 360도입니다. 그래서 360도 나누기 12는 30으로 30입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의 길이는 30도입니다. 근데 기억은 5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5는 150도입니다. 기억은 150도입니다. 니은의 각도는 30 빼기 작은 바늘이 40분 동안 움직인 각도입니다. 먼저 짧은 바늘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30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1시간 동안이 이 한 칸을 움직인 거니까 30도입니다. 먼저 30분 동안 움직인 거는 1시간의 반이니까 30 나누기 2는 15입니다. 30분까지는 15도 해줍니다. 1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30분을 하면 또 30분이 남았잖아요. 그중 10분이 되니까 3을 나누기 10을 하면 됩니다. 30도에서 3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5도에서도 3을
나눠주면 5도입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움직인 건 5도입니다. 어떤 바늘이 10분 동안 움직인 각도가 5도야? 긴 바늘이요. 하자고요? 짧은 바늘로 10분 동안 움직이면 5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5가 15 더하기 5는 20이니까 5 곱하기 4는 20입니다. 니은의 각도는 지금 이 텅 빈 부분이 20도입니다. 그래서 30도에서 20도를 빼주면 10도입니다. 여기서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도를 구해야 되니까 기억과 니은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150은 160으로 160도입니다. 이든아, 20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까? 20도는 이 텅 비어있는 한 칸에서 텅 비어 이 한 칸에서 텅 비어있는 데입니다. 그건 눈금 하나, 눈금 한 칸. 눈금 한 칸에서 텅 비어있는 데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게 뭐를 의미를 하는 거지?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시간으로 생각하면 이 텅 비어있는 부분은 40분이어서 40분까지의 부분입니다. 40분 동안 지나온 공간, 곳이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겠지? 네. 으흠. 그래서 그거 말고 작은 눈금에서 그 반대쪽에 있는 데는 10도입니다. 그래서 150도 더하기 10도는 160은 정답은 160도입니다. 나는 20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부탁을 했어. 다시 해요. 20도는 이 작은 눈금 한 칸에서 40분까지 온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파란색 부분을 20도, 파란색 부분을 그을 거니까 20도나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20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바늘이 몇 분 동안 얼마를 가게 되는지. 긴 바늘이 40분 움직이면 짧은 바늘이 움직인 각도 잠깐만요. 긴 바늘이 40분 움직이면 짧은 바늘은 긴 바늘이 4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 40분 움직이면 이 텅 빈 곳의 각도가 됩니다. 으흠. 그 텅 빈 각도는 20도입니다. 텅 빈 각도가 20도라고? 여기 텅 빈 각도 20도. 하이라 맞니? 네. 지금 이든이가 설명하는 곳은 이 각이 20도래. 맞아요? 그리고 그
이 틈은 부분의 각도 20도입니다. 오케이. 그다음부터 다 생기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 구할 거니까 30도 빼기 20도는 10도입니다. 여기서 100 니은 기억 더하기 리을을 구할 거니까 10도 더하기 150도는 160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60도입니다. 강속에 막대를 수직으로 넣었다 꺼냈더니 36cm, 2mm만큼 물이 묻었습니다. 반대쪽을 수직으로 강물 쪽에 넣었다 꺼냈더니 물에 묻지 않는 부분이 57mm였습니다. 이 막대의 전체 길이는 몇 cm, 몇 m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먼저 물이 묻지 않는 부분과 처음에 막대를 넣은 부분을 더해봅니다. 그러면 36cm, 2mm 더하기 57mm인데 57mm는 5cm, 7mm입니다. 그러므로 36cm, 2mm 더하기 55cm, 7mm입니다. 그 값을 구하면 41cm, 9mm입니다. 여기서 다른 한쪽도 강에 또 넣을 거잖아요. 근데 강의 깊이는 다른 강이 똑같은 강이니까 강의 깊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41cm, 9mm 더하기 36cm, 2mm는 78cm, 1mm이므로 답은 78cm, 1mm입니다. 원래 질문이 서로 없어? 공부할 때? 이해가 돼요. 원래 질문이 별로 안 해요. 언니만 많이 했었어요. 그랬구나. 원래. 강속에 막대를 수직으로 넣었다 꺼냈더니 36cm, 2mm만큼 물이 묻었습니다. 반대쪽을 수직으로 강속에 넣었다 꺼냈더니 물이 묻지 않은 부분이 57mm였습니다. 이 막대의 전체 길이는 몇 cm, 몇 m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반대쪽을 수직으로 강속에 넣었다 꺼냈다고 했습니다. 이때 강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반대쪽도 36cm, 2mm가 물이 묻었 36cm, 2mm만큼 물이 묻었을 것입니다. 좀 다르게 해도 되나요? 응, 해보세요. 그래서 우선 물이 묻은 부분의 길이를 구하면은 36cm, 이 밀리미터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72cm, 2mm가 됩니다. 4mm가 됩니다. 거기서 57mm를 더하면 전체 길이가 나오는데 여기 57mm는 5cm, 7mm를
4mm에서 5cm, 7mm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78cm, 1mm가 되기 때문에 답은 78cm, 1mm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저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어? 막대를요? 어. 칠한 부분, 물이 묻은 부분. 음흠. 됐어. 다음 거 하자. 시계는 3시 40분을 가리킬 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끝난 후 식을 보니 5시 20분이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짧은 바늘이 움직인 각도가 얼마인지 구하는지 혜인이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시 20분에서 3시 40분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럼 1시간 40분이 나오기 때문에 혜인이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40분입니다. 짧은 바늘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360도 나누기 12는 30도이기 때문에 30도입니다. 짧은 바늘이 3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1시간일 때는 30도로 했으니까 30도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럼 15가 됩니다. 그래서 15도입니다. 짧은 바늘이 1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30분 동안 움직였을 때 15도라고 했으니까 15도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럼 5도가 됩니다. 그래서 짧은 바늘이 1시간 4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30도 더하기 5도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럼 50도가 됩니다. 정답은 50도. 앞에 보고 눈 돌려서. 시계가 3시 40분을 가리킬 때 운동식이 시작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음식을 보니 5시 20분이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짧은 바늘이 움직인 각도는 무엇인지 몇 도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혜인이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시 20분, 걸린 시간은 5시 20분 빼기 3시 40분으로 1시간 40분입니다. 짧은 바늘이 1시간 동안 움직인 각도는 360도 나누기 12입니다. 왜 360도 나누기 10이냐면 시계는 12칸에 나눠 있으니까 360도 나누기 12는 30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은 30도입니다. 짧은 바늘이 한 30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30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1시간에 30분은 1시간의 단위이기 때문에 30도를 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15도가 됩니다. 짧은 바늘이 10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15도는 30분입니다. 근데 30분을 하면 남은 반도 30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10분을 내렸으니까 30 나누기 3을 하면 10분이 됩니다. 그래서 15에서도 또 3을 나눠주면 5입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5도입니다.
5 곱하기 4는 20도입니다. 20도는 사실 30분 동안 움직인 각도와 10분 동안 움직인 각도를 합쳐서 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30도 더하기 20도는 50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50도입니다. 분석적인 스쿼트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분모가 같은 두분수의 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차가 가장 작을 때 두 대분수의 차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카드는 6, 3, 9, 4, 9, 1이 있습니다. 9랑 9는 두 개가 있으니까 무조건 분모가 돼야 됩니다. 똑같은 분모니까. 그래서 9를 뺍니다. 그럼 6이랑 3이랑 4랑 1이 남습니다. 여기서 자연수랑 3이랑 사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뺐을 때 가장 작게 나와야 되니까 뺀 결과가 가장 작게 나와야 되니까 3 빼기 3이랑 4가 나와야 됩니다. 둘이 하나만 차이 나는 가장 적게 차이 나는 수이기 때문에. 근데 분자는 6이랑 1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6이랑 1이 있는데 이제 6이랑 1이 있습니다. 자연수 3은 빼는 수에 들어가고 이게 여기가 빼는 수, 여기가 빼어지는 수입니다. 빼는 수, 자연수 3은 빼는 수에 자연수에 들어가야 되고 분모 9는 분모에 나눠 빼는 수에 분모 9에 들어가야 되고 분자 잠깐만요. 분자 6은 빼는 수의 분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분자에 6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 1을 넣어서 1을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6을 넣었다 해봐요. 근데 지금 3이 4보다 여기가 6이고 1이에요. 4에서 3 뺄 수 있죠. 근데 6에서 1을 뺄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거꾸로 했을 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이에요. 4와 9분의 1 빼기 3과 9분의 6은 4에서 3을 뺄 수 있지만 1에서 6을 뺄 수 없어서 자연수에서 하나를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9가 되니까 6은 19를 더했으니까 15가 됩니다. 15에서 11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10 빼기 6은 4입니다. 그래서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면 3과 9분의 6 빼기 4와 9분의 1 빼기 3과 9분의 6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4와 9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37입니다. 3과 9분의 6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33입니다. 9분의 37 빼기 9분의 33은 9분의 4입니다. 그래서 답은 9분의 4입니다. 여섯 장의 손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분모가 같은 두 대분수의 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차가 가장 작을 때 두 대분수의 차는 얼마가 될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분모가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같은 수는 9밖에 없으므로 9는 무조건 분모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수는 차가 분자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자 부분, 바다 내림을 하면은 분자 부분이 분모 부분보다 커지기 때문에 안 돼서. 계산을 할 때는 괜찮아. 가분성대가 돼도. 4와 부분의 1을 바다 내림을 해서 계산이 가능한 대분수로 바꾸려면 자연수 부분의 4가 하나 줄겠지? 그러면 3과 9분의 얼마가 되지? 11. 그치? 계산할 때는 괜찮아. 근데 온전한 답의 형태로 적을 때는 대분수는 항상 자연수와 진분수꼴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산도 가능해. 다음 거 하자. 왜? 준비가 안 돼서? 아, 여기 있구나.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시계가 1시 40분을 가리킬 때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빨간색 부분을 기억이라 부르고 파란색 부분을 미연이라 부르겠습니다. 우선 여기 한 칸의 각도는 360도 나누기 11을 하면 되므로 30도가 됩니다. 그럼 기억의 각도는 30도 곱하기 5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도가 됩니다. 그리고 짧은 바늘이 40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를 구해야 하는데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가 30도라고 했으니까 30분이면은 15도, 10분이면은 5도가 됩니다. 40분은 10분이 4개 있기 때문에 5도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럼 20도가 됩니다. 전체 각도를 구하려면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줍니다. 그럼 150도 더하기 20도가 됩니다. 150도 더하기 20도는 170도이기 때문에 답은 170도. 빨간색 부분은 기억, 파란색 부분은 니은입니다. 1시 40분, 이 시계가 1시 40분인가 가리킨다고 합니다.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짧은 바늘이 움직이는 이 한 칸은 12칸이 있습니다. 한 시계에. 그래서 이 원의 각도는 360도니까 360도 나누기 11을 하면 30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의 각도는 30도입니다. 근데 기억은 이 한 칸이 5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5는 150입니다. 그래서 150도입니다. 짧은 바늘이 40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먼저 1시간이 30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30분은 그거의 반이니까 15도죠. 근데 또 30분을 나누는데 그 30분에서 10분을 구하려면 30 나누기 3은 10입니다. 그래서 10이므로 15에서도 여기 반으로 나눈 30도인 15에서도 3을 나눠주는 5입니다. 그래서 10분은 5도입니다. 근데 5도가 10분이라 했죠? 근데 40분은 10분이 4번 있으니까 5 곱하기 4를 하면 20도입니다. 여기서 니은은 20도, 기억은 150도입니다. 전체 각도를 구하려면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150,
니은은 20도입니다. 150도 더하기 20도는 170도이므로 정답은 170도입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잘하는데? 자, 이거를 일단 발표할 건데 잠깐만 앉아봐. 그냥 지금 시계의 값을 구할 때 이거를 정각에 있는 바늘에서 이거 눈곱 한 칸씩 해가지고 계산해서 따로따로 구했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 맞다. 11을 기준으로 하여 아, 뭐 말하는지 알겠어? 90도 사등분으로 360도로 사용 나누면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칸은 90도. 지금 여기 보면은 시계 내부에 생긴 바늘이 분침이 있고 시침이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좁은 각인 이 아래에 있는 각이지? 그치? 기준을 12에서 바늘이 이렇게 40분 동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자. 분침이 40분 동안 움직인 각의 크기 몇 도지? 40도. 잠깐만요. 눈금 한 칸의 각이 30도이기 때문에 40분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 움직인 걸까? 잠깐만요. 여기 몇 시야? 240. 여기 8시지? 그치? 240도가 되겠지? 그런데 시침이 여기까지 왔을 때의 각도 시침이 2시간 하고 2시였을 때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지? 근데 이만큼 이동을 했어. 이 이동한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240도. 시간. 그래, 40분이지. 2시간 40분 동안 움직인 각의 크기는 일단은 눈금이 두 칸이기 때문에 60도를 갖고 있겠지. 거기다 40분 동안 시침이 움직인 각의 크기는 20도가 되겠지. 그러면 240도에서 이거를 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지? 160. 160도가 나오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알겠지? 잘 기억해? 이것도 굉장히 잘했어. 너무너무 잘한 방법이야. 뭐라고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내볼까요? 이거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그냥 이쪽에다가 내려놓지. 이거 풀어야지요. 내가 지워줄게. 너희들은 다음 문제를 보거라. 자, 하울이는 이 시간이 남아서 하율아 이거 하율이 때 1번 푼 거지? 2번 풀어보자. 알겠지? 이거 풀고. 이번 아니구나. 3번이야. 3번. 근데 이 착한은 뭐예요? 착한은 뭐예요? 그거 다시 오답할 거야. 이거 몇 번이냐?
이해가 안 가요. 하이라, 책 갖고 이쪽에 가볼래? 하루 동안 어떤 문제를 좀 파악하고 있어. 한쪽은 풀었죠? 모르겠다. 아. 어디 풀어놨나? 백배의 3분의 1을 할 수가 있는데 배가 3분의 1. 아. 이해가 안 가요. 이 수가 더했을 때 이 수가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이 일단은 백페이 선생님은 자연수의 분수잖아.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수를 분수꼴로 바꿔줘야 돼. 100 나누기 3을 하거든요. 근데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가로의 계산값을 다 구하려 하지 말고 앞과 뒤에 있는 분수들의 규칙을 파악을 해야 돼.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10분의 1, 10분의 1 빼기 10분의 1 빼기 9분의 1,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자, 이준아.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이거 계산 가능해? 아니요? 이거는? 알지? 근데 잘 봐. 6 빼기 1이 있어요. 네. 이 앞에 있는 더하기로 인하여 가로 밖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수들이 빠져나오면서 더하기 1이 돼요. 그리고 이 빼기 2도 밖으로 가져 나오면서 빼기 2가 돼요. 아, 5 빼기 1은 4, 4, 4. 이거 하면은 더하기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빼기 3이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가로가 없어진다 치면은 빼기 하나 더하기 하나 어떻게 될까? 5 없어지게 되겠지? 네. 이거 어떻게 될까? 사라져버려. 이런 규칙을 파악을 해야 돼. 그럼 3이네? 이 식의 결과값에 결국에는 남게 되는 식기값이 무엇인지를 너가 찾아야 해. 계속 연속으로 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1이 있고 1보다는 더 하나가 더 큰 수가 빼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 있고 하나가 더 큰 수가 빼지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맨 나중에 식의 값은 결국에는 얘가 마지막
마지막에 있는 수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수는 뭐가 되겠어? 네모 빼기 1의 수가 되겠지. 그 소리야. 아우.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올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규칙 한번 풀어보자. 이분수.
이거를 큰 그림으로 봐야 돼. 하나하나 세분화돼서 볼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찾아야 하거든. 괄호 안에 있는 분수 중에 없어지는 건 뭐야?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거 처음부터. 네. 3분의 1이 각각 이렇게 없어져 버리지. 이 순서 잘 기억해. 만약에 11값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남는 건 대각에 마이너스 5분의 1만 남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점점 어떤 수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반복해서 맨 마지막 수가 4분의 1이 남는 거야. 그럼 여기 마지막 수만 있는 100 빼기 마지막 수만 이해했어? 100 빼기 마지막 수. 알았어? 다음 확인해보자. 답이 틀렸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28쪽이죠? 3번이죠? 3과 4분의 1cm. 일단 제 생각대로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닙니다. 아, 맞다. 이 방법이 진짜. 다시 봐야 돼. 자, 이든아, 저거 발표하고 연결시다. 저 이거 집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 갖고 와도 돼요. 어차피 이거 오답해야 돼서 오늘 책 가져갈 거야. 이거는 본책에다가 오답해오고, 이거는 하이리 가서 발표할게. 응? 발표한 거 오늘 할까? 발표하고 가지고 와야 돼. 여기 맨날 가방에 뭐 저번에 엄마가 산에 끝났을 거 넣었어. 일단 들어보자. 발표한 파일 거예요. 길이가 26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지 7분 후 양초의 길이는 13과 4분의 3cm입니다. 이 양초에 불을 붙인 지 13분이 지난 후 불을 껐다면 남은 양초의 길이는 얼마일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양초가 줄어드는 빠르기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7분 동안 양초가 줄어든 길이는 26cm 빼기 13과 4분의 3cm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12와 4분의 1cm가 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양초가 줄어드는 길이는 12와 4분의 1cm 나누기 7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12와 4분의 1cm를 가분수로 바꿔서 4분의 49cm 나누기 7을 합니다. 그러면은 4분의 7cm가 됩니다.
빼기 1과 4분의 3cm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22와 4분의 3cm가 됩니다. 이제 전체 길이에서 그 칠흑동 예초로 뒤로던 길이가 맞구나. 이제 22와 4분의 3cm가 13분 동안 양초가 줄어드는 길이니까 전체 길이에서 13분 동안 양초가 줄어드는 길이를 빼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26cm 빼기 22와 4분의 3cm를 빼줍니다. 그러면 3과 4분의 1cm가 되므로 답은 3과 4분의 1cm. 길이가 26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뒤 칠흑동 양초의 길이는 13과 4분의 3cm입니다. 이 양초에 불을 붙인 뒤 13분이 지난 후에 불을 껐다면 남은 양초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양초가 줄어드는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7분 동안 양초가 줄어든 길이는 26 빼기 13과 4분의 3은 12와 4분의 1이므로 7분 동안 양초가 줄어든 길이입니다. 먼저 여기서 1분 동안 양초가 줄어드는 길이를 구하면 7분 동안이니까 7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12와 4분의 1 나누기 7을 합니다. 근데 12와 4분의 1을 가분수로 쉽게 해서 가분수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4와 49입니다. 4분의 49입니다. 4분의 49 나누기 7은 4분의 7입니다. 4분의 7을 또 대분수로 다시 나타내면 1과 4분의 3입니다. 13분 동안 양초가 줄어든 길이는 7분 동안 양초에 줄어든 길이 곱하기 2를 하고 거기에다가 1분 동안 양초가 줄어든 길이를 빼야 합니다. 여기서 7분 동안 양초가 줄어드는 길이를 했는데 7분 동안 줄어드는 길이는 12와 4분의 1입니다. 두 번을 곱해야 된다 했으니까 곱하면 24와 4분의 2cm입니다. 여기서 1분 동안 양초가 줄어든 길이를 빼야 한다 했으니까 1분 동안은 1과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24와 4분의 3cm 빼기 1과 4분의 3cm를 빼주면 22와 4분의 3cm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22와 4분의 3cm는 13분 동안 양초가 줄어든 길이고요. 녹은 길이고 남은 길이를 구하려면 원래 26cm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26cm 빼기 22와 4분의 3cm는 3과 4분의 1cm이므로 정답은 3과 4분의 1cm입니다.